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로 상처 입은 마음에 독소를 빼자. 마디 마인드 디톡스의 엘레강스지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외도로 이혼을 결정하는 시점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네, 쭈님은 언제 이혼을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우리가 겪어보았지만 배우자의 외도가 용납이 되는 시점도 있었다가 또 갑자기 용납이 안 돼서 미쳐버리겠다가 또 막 당장 이혼하고 싶었다가 갑자기 배우자에게 매달리고 싶다가 하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수도 없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또 우리의 감정인데 한순간의 복수심이나 배신감으로 이혼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모두 해보시고 난 후에도 생각이 안 바뀌신다면 그때 이혼을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은 뭐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혼을 한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혼을 해야 하는 시점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간녀 박살, 소송, 버티기를 모두 다 한 후여야 합니다. 그렇죠. 왜 다 해야 되냐고 하면요. 맨날 이혼할 때 할 거 다 하시고 해볼 거 다 해보시고 그래야 일의 후회도 남지 않는 시점에 이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그 같이 방송을 했던 칙칙님하고 저하고 했던 말이 뭐냐면 어떤 시점이 오냐면요. 왜 누구랑 결혼할 때 나 이 남자랑 결혼해야지 하는데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 당연한 수순처럼 되는 것처럼 이혼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혼을 받아들여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근데 고민을 한다? 그건 이혼할 시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간녀 박살 소송 이걸 다 하는 이유는 분노 해결의 첫 걸음이거든요. 사실 저 남편이랑 이혼했어도 혹시 그년이랑 만나지 않나? 남편에 대한 미움은 없다가도 그걸 만나고 있고 내가 이용당해서 이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못 견딜 것 같아요. 진짜 기분이 나쁘거든요. 분노가 치솟아오르고 버티기는 왜 다 해보라고 하냐면 그 시간이 약이다는 옛날 말이 맞거든요. 되게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와도 또 외로움이 다가와도 물론 뭐 슬프긴 하지만 그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에 할 걸 다 해보셔야 그 사이에 여러분들도 성장해 있고 또 다른 아픔이나 힘듦이 와도 그걸 또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부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배신감을 느낀다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 자격을 그냥 즉시 던져버릴 게 아니라 그러면 그때 또 후회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내 법적 지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상간녀를 박살을 하고 소송을 하고 또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본 다음에 해야 되고 그리고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뭐 폭력은 자력구제 금지지만 상대 배우자한테 욕하고 필요하다면 때리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피해자들이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어떤 점에서 용서가 안 되는지를 상대방에게 알게 해주고 상간녀에게도 네가 뭘 잘못한 건지를 알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모두 해야지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후회 없는 이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거 폭언 할 때는 그나마 저희 남편이랑 저랑 소통을 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없을 정도까지 관계가 악화되거든요. 그 시점이 올기 때문에 지금 찡님은 카톡 차단. 카톡 차단은 기본이에요. 문자, 전화 다 당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상간녀 박살, 소송, 버티기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신 다음에 그때 생각이 들면 진행하시고 두 번째는 남편이 타인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 정도의 타인이 아니라 네. 왜 내가 이 사람이랑 살고 있지? 결혼 사진 앨범 봤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내가 왜 이 남자랑 결혼을 했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정말 남처럼 느껴지고 객관화가 되거든요. 네. 내가 이렇게 막 애교 부리고 하면은 남편이 받아주겠지? 그리고 저는 그 벽을 보고 계속 울고 있었던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저 사람 나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거기다가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랬어? 날 좀 쳐다봐.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근데 딱 현실 인식이 되면서 저 사람은 원래 나랑 알지 못했고 나랑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결혼해서 살았고 애를 낳았지만 저 사람은 내가 아니지. 우리 아빠도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남편이 남처럼 타인처럼 느껴질 때는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배우자 외도를 경험하면 다 그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저도 막 또 하나의 나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건방지게. 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 완벽한 타인이었고. 네, 맞아요. 제가 그걸 잘 몰랐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공유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네. 얼마나 그 사람 머릿속에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게 크겠어요. 맞아. 그걸 제가 같이 공유할 수 없으니까 정말 타인처럼 저도 느껴지고 새로 만난 사람 같이 느껴지기도 다행이네요. 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요즘도? 좀 그래요. 아니 근데 그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거를 뭐 남편이 뭐 이러고 같이 서로 잘해주고 챙겨주고 여행 얼마 전에 또 여행 다녀오셨죠? 여행 다니고 이런다고 마음 풀어놓지 말고 그냥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파트너보다 더 내가 더 살뜰히 챙겨야 되는 사람이다. 근데 그러고 상황이 슬프긴 맞아요. 진짜 슬퍼요. 예전 같지 않고 맞아요. 예전에는 막 내가 뭘 해도 다 괜찮을 것 같고 모든 걸 다 공유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이거를 딱 뭐 서로 뭐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해야 되고 이런 사실이 좀 슬프죠. 네, 맞아요. 사실은 진짜 믿고 살고 그냥 뭐 편하게 서로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항상 긴장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일단 자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시점이라기보다는 이혼을 결정해도 되는 시점이랑 섞여 있는데요. 여러분들 혼자서 내가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돼야 되는데 최저임금 다 떼고 나면은 180 정도 될 거예요. 그걸로 의외로 상담하다 보면은 집닭가리 하나 없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없는 재산에서 몇천 들고 나와서 월세집 가겠죠. 그러면 최소 한 달에 50은 줘야 되거든요. 원룸이나 그럼 그 돈 빼고 밥 먹고 생활하고 저축은 생각도 못하고 게다가 애들까지 있다? 상상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혼을 정말 너무 하고 싶다. 이 새끼랑 있으면 나 죽을 것 같다 하더라도 내가 이혼했다라는 마음으로 경제적으로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 급여 애기들 키우려면요 400은 넘게 벌어야 되거든요. 내가 한 개 갖고 안 되면 2개 하셔야 되고요. 2개 안 되면 3개 하셔야 되고요. 진짜 인형 눈깔이라도 붙이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걸 내가 가난하다 이런 마음 말고 난 잘 될 수 있어. 난 잘 될 거야. 항상 자기 개발을 하셔야 여러분들 스펙이 올라가고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 지금 남편 꼴 보기 싫은 건 일도 아니에요. 더 극강의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기들 어리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좀 이혼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뭐 애들이 이제 성인 자녀들이 있지만 물론 제가 애들을 신경 안 쓴 건 아니에요. 이혼을 고려했을 때. 근데 애들이 성인이 되니까 제가 이제 우리 카톡방에 엄마가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그래서 일단 애들을 고려하는 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이혼이 쉽지 않은 걸로 봐서는 맞아요. 여러 가지로 정말 다 고려를 하고 준비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딱 한마디 말로 오죽했으면 이혼했을까. 그러니까요, 진짜 오죽해서 웬만하면 안 해요. 이혼이 쉽나 사투리로 그러거든요. 제가 오죽했으면 했겠습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극강의 고통을 견뎌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극강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엄청 고생 많이 하고 시골에서 밥도 못 얻어먹던 사람이 고생했다는 건 정말 풀뿌리 뜯어먹고 소나무 껍데기 벗겨 먹는 건데 찐님 같은 경우는 나 오늘
스테이크 못 쓸었잖아. 삼겹살 먹었잖아. 예를 들면 그 아픔이 찐님을 왜곡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고통이 근데 고통은 각각 본인이 받아들이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찐님이 정말 고통스러웠다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카페에서 저만큼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극강의 고통, 그 사악한 인간을 만난 거 예의가 있지. 그래도 애를 놔줬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리고 거기서 또 병신처럼 고개를 수그리고 거기서 막 부둥키고 같이 살려고 했던 그 내 모습,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고통을 겪고 나면은 고통의 성장의 기회가 되더라고요. 무슨 개소리는 저 여전히 철없고 까불고 뭐 그건 똑같은데 고통이 자꾸 익숙해지니까 그냥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 누누이 말하지만 그 정도로 고통을 견뎌내야 혼자 이혼을 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저 솔직히 뭐 외모적으로 얼굴이 이쁘다 이런 게 아니라 뭐 해갖고 다니는 거나 뭐나 뭐 직업이나 없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경제적인 것도 나쁘지 않아요. 부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데 사실은 사회적 그 시선을 신경을 쓰진 않아요. 근데 굳이 몰라야 될 사람이 안다? 근데 그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내가 이혼했다고 저 사람 나를 우습게 보나? 라는 생각이 한 번 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라도 그 회사 직원이 나한테 말을 농담처럼 던지는데 그게 괜히 고깝게 들리는 거죠. 옛날 같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 남편이랑 갔다 왔잖아요. 우리 애랑 갔다 왔죠. 자연스럽게 얘기할게. 별로 공통 부모가 없고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그 상대방이 거기다 얘기를 전혀 안 꺼내는 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5번째는 남편이랑 헤어져야지만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분노가 올라오면서 이 분이 안 풀려가지고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말 이혼을 내가 서류도 다 받아놨거든요. 해외여행. 다들 받아놓습니까? 그런데 그걸 던지면 좋겠는데 아직 그 자유롭게 해주고 나서 배우자를 내가 신경 쓰지 않을 자신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유, 쥐님은 이혼할 사람이 아니면 지금 이혼하려면요 그냥 그 사람은 보기도 싫고 그냥 정이 뚝 떨어지는 단계가 온다니까요. 보기 좋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보기 좋진 않겠지만 쥐님 그랬잖아요. 나 뭐 재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상속한 거 그것도 챙기려면 5년 이내에 특이 자산 있는 것 내가 받으려면 당장 이혼해야 된다는데 돈보다는 남편이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혼할 시점에 되면 돈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 사는 거는 나를 학대하는 사람을 사는 거는 정말 아니다. 내가 너무 계속 불행할 것 같다. 이 기억만으로 이 남자가 변해서 나한테 엄청 잘해주더라도 나한테 이렇게 했던 경험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잘해줘도 다 괴로울 것 같아요. 다 괴로워요. 그 고통의 그거는 잘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정말 잘해주면 좋은데 그죠? 그게 참 서운하죠. 아내분들이 다 괴로워하는 이유가 저렇게까지 나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년들한테 한 걸 자기가 다 아는데 나한테 하는 거 보면 비교가 되잖아. 그전 비교 대상이 없었는데. 그럼 진짜 사랑하면 저렇게 행동할까? 가짜 사랑이라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냥 걔는 그 남편은 이 자리 누구누구의 남편 와이프 자리 누구누구의 아빠 이 자리 때문에 지키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것까지도 사악해 보인다니까요. 어쩔 때는 대가리를 굴린다. 그래서 이혼을 결정할 수 있는 시점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간녀 박사의 소송 그리고 버티기까지 모두 다 한 후 만약에 상대방 남편이 이혼 소송을 들어왔으면 기각까지 다 시키고 모든 결정의 주체는 제가 돼야 됩니다. 남편 때문에 포기해서 이혼한다? 절대 안 되고요. 제가 이혼을 원해서 내가 벌이는 형국이면 괜찮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타인처럼 느껴진다. 그때 느낌 딱 옵니다. 아마 이거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세 번째, 경제적인 자립이 된 후에 절대로 경제적 자립 안 되면 이혼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자립하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극강의 고통을 견뎌내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내가 성장되어 있고 어떤 고통도 이겨나갈 정도의 그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 남편이랑 헤어져야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라고 선택 기준이 본인으로 이루어질 때 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네이버 카페에서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 명, 두 명씩 넣는 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너무 신기해요. 매일 한 명, 두 명. 그거 큰 거예요. 네, 그렇죠. 일부러 찾아서 오시는 분들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배우자의 외도를 극복하는 법과 단계별 마음 치유와 성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카페가 되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